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제280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입에 올리기도 싫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최근 미국의 성인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성인 사망 원인 1위면 혹시 심장병 아닐까요? 하트어택이 많다고들 그러니까. 네. 병으로 인한. 네. 네. 근데 바로 약물 남용입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네. 사망. 그래요. 네.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10만 7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어요. 어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잠정 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보다 15%나 늘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10만 다- 명이면 뭐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분마다 한 명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이죠. 음. 교통사고와 총기 사고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혹시 김 사장님 주변에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익히 알고 있죠. 약물 때문에 죽었다, 뭐 또 누구랑 뭐 음, 싸웠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들려요. 그렇구나. 저도 주변에 누가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그것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모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건너 건너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자주 접하는 얘기긴 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의 그 킴게리라는 그 마약 거리로 유명한 거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예, 그런 거리를 그 어떤 유튜버가 촬영했는데 굉장히 진짜 저는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살아있는 좀비들? 실제 아, 좀비들을 본 그런 느낌? 실제 마약에 취해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나 보죠. 네, 한 거리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진짜 경악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발표한 약물 남용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약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물 밀거래를 차단하면서 약물 과다 복용 때 응급치료제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글쎄요, 트럼프 정부 때도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마약 문제는 정말 큰 사회 문제인데도 원래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마약 과다 복용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5만 2천 명가량이 사망했고요. 작년에는 10만 7천 명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어요. 아, 예, 심각하죠, 진짜? 음. 대체 무슨 약을 이렇게나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죽는 걸까요? 바로 오피오이드 성분의 마약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헤로인, 바로 그게 오피오이드 성분의 대표적 마약이에요. 양귀비죠, 양귀비.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헤로인을 시작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 글쎄 뭐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뭐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음, 음. 일시적인 쾌락 혹은 너무 개방적이라서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중독이 됐나? 아니면 생각 없이 마약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가 아파서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처방전으로 진통제를 샀어요. 그런데 그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면요. 김 사장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 저는 진통제를 거의 먹질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 음, 아니 그런데 주변에 병원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진통제를 점점점 더 많이 먹는 모습을 보고 있죠. 예,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조금 있다 하나씩 막 드세요. 어머. 예, 진통제를. 어. 그리고 뭐 심장병에도 좋다더라. 이런 걸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더라고요. 약.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다면은 이걸 어떡하겠냐고요. 그거는 더 이거를 무겁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뭐 진통을 이기기 위해서 뭐 약국에서 쉽게 사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독성이 돼서 매일 먹어야 되고 점점 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떻게 이 사회 전체가 헤어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개인의 잘못이다, 뭐 자제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쉽게 비난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산 약 때문에 중독에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약은 옥시코돈인데요. 마약 성분과 거의 비슷했어요. 헤로인은 원래 아까 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귀비에서 나온 오피오이드 성분으로 만드는데요. 그 성분을 먹으면 뇌에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매우 행복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이 마약을 반복해서 자주 먹으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고통, 뭐 아주 고통이라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몸살이 나고 땀이 나고 눈물 나고 설사하고 긴장을 합니다. 결국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 마약이 들어있는 약을 왜 약국에서 파는 걸까요?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김 사장님? 그렇죠. 보건국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이 있을 텐데 그걸 그렇죠. 규제를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그렇죠. 더군다나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예. 예? 원래 이런 약은요, 엄청 고통이 큰 환자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따로 쓰는 약이에요. 아주 큰 수술을 하거나 뭐 심각하게 다쳤을 경우, 그리고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한테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쯤에 퍼듀 파머라는 약회사가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 범위를 훨씬 넓게 만들었습니다. 음. 여기는 당연히 로비스트의 힘이 있었겠죠? 덕분에 꼭 심각하지 않더라도 두통, 허리 디스크 같은 그 통증을 느끼면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당시 광고 자료를 보면은요, 오늘부터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환자든 마약성 진통제 복용을 걱정합니다. 너무 강하고 중독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그 내용, 그러니까 중독에 안 걸린다, 먹어도 된다, 이런 광고가 실제로 TV에 나왔던 거죠. 음.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요, 퍼디 파머가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한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8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해요. 그랬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의사들은요, 꼭 그 약이 필요도 없는 환자한테도 그 약을 처방해 줬어요.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에게도 이런 약을 마음대로 준 거예요. 뒤늦게 정부가 이 상황을 수습하긴 했어요. 나쁜 의사들을 잡기 시작했고, 원래대로 법안을 엄격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김 사장님? 글쎄요. 그 하여튼 뭐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약을 더 먹는 걸로 봐서 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제. 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오이드 성분에 중독이 됐어요. 안 먹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근데 합법적으로는 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자, 그러면은 약을 구하기는 너무 비싸고 어려운데 헤로인은 가격도 싸고 마약 성분도 더 세요. 가디언지에서는요, 정부의 진통제 제재가 오히려 헤로인 중독을 부른다. 약은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비싸요. 헤로인은 싸요. 이런 음. 내용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당연히 헤로인을 복용하겠죠? 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기는 이릅니다. 헤로인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성분을 먹다 보면 결국 몸에서 내성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더 센 거,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겠죠. 헤로인이 그나마 식물로 만든 마약이라면 펜터넬은 100% 인공 마약입니다. 그리고 헤로인보다도 더 싸고 40배로 더 독합니다. 그만큼 더 위험하겠죠? 왜 죽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끔찍하지만 알려드리자면은요, 이 마약을 하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마비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은요, 뇌 기능이 아예 멈춰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뇌가 신호를 줘서 하는 거잖아요. 헤로인과 펜터넬의 치사량을 보니까 헤로인은 뭐 예를 들어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먹으면 죽는 거고, 그렇죠. 펜터넬은 보니까 뭐 가루 몇 개만 먹어도 죽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펜터넬이 정말 세군요. 세. 싸고 싸면서 센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제는 그 정부가 제재를 해 버리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더 싸고 더 강한 거를 인제 쉽게 네, 찾는 거예요 인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인제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런데 과다 복용하면 이런 신호까지 약해지고 결국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호흡을 못 하고 결국 사망합니다. 이 마약 먹으면 좀 행복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죽는 지경, 죽음의 문턱까지 간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완전히. 뇌 기능이 그냥 마비가 돼 버리니까 이게 뇌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못 보낸대요. 그리고 그래서 호흡을 못 인제 하고 결국 사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마약 중독자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약이 불법 경로로 온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펜터닐은 어디서 올까요, 김 사장님? 아, 암흑가에서 오겠죠, 뭐. 그렇죠. 뒷골목에서. 예. 뒷골 뒷골목 그렇죠. 근데 주로 멕시코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막 무슨 간단하게 대충 만든 무슨 잠수함을 타고서 막 그 속에 뭐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그렇잖아요. 예. 사진들도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뭐 땅굴을 파 가지고 그거 그 길로 해서 그 예. 마약을 전달해 주고 뭐 야단 났잖아요, 진짜. 예. 근데 최근에는요, 또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멕시코의 조폭 카르텔이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아주 많대요. 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더 강한 것, 중독성이 더 센 것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헤로인이랑 펜타넬을 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비율은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대로예요. 음. 그래서 헤로인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헤로인을 사는지 펜타넬을 사는지 아니면 섞인 것을 사는지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 그리고 중독이 돼서 막 사는데 뭐 찬밥 더분 밥이 아니라 무슨 뭐 센 약, 약한 약 가릴 게 없겠네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벌벌벌벌 떨면서 막 사잖아요. 맞아요. 정말 정말 무섭죠. 막다른 골목에 인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있으니까. 약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들이는 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영화에서 그 이게 지경까지 과장돼서 가면. 나타나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들 좀 봤죠. 예.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인제 이게 양을 모르게 돼요 인제. 그래서 과다 복용을 하게 돼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과정에서요, 그 소방관이 이 과다 복용한 환자를 만나면은 또 약을 써요, 살리기 위해서. 아. 그 약 이름이 나칸이라고 해요. 쓰러져 있는 환자한테 이걸 쓰면 기적같이 숨을 쉬게 할 수 있어요. 네. 과다 복용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인 거예요. 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마약이 갈수록 독해지니까 낙한 1회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음. 자, 여기 보면은 CNBC에서는요, 마약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환자를 살리는 약 가격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퓨전 조사팀은 낙한을 만드는 제약회사 중에 최소 3군데 이상이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 성분의 진통제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중독시키면서 돈을 벌고 중독자를 살리면서 돈을 벌고 생명을 담보로 아주 이쪽 저쪽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다 하네 그냥. 그러니깐요, 그러니깐요. 이 낙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 회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책감이란 걸 쪼금이라도 느끼기나 하나 모르겠어요. 뭐 돈 자, 세는데 정신이 없겠네. 네.
마더존스에서는요, 미국을 파괴시키는 마약 성분 진통제, 아직도 로비스트는 팔고 싶다. 로비의 규모는 총기 로비스트 규모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비스트 앞에 무능한 정부, 돈만 쫓는 제약회사, 불법 마약을 파는 카르텔, 그들이 만든 비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평범한 시민들, 법이 허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약회사들이 돈만 추구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이거 섬찟하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의 구덩이 속으로 전 인류가 빠져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 네. 지금 그런 마약도 것 같습니다. 문제지만 또 총기도 얼마나 지금 문제예요. 도대체 아니 정부에서 도대체 넘어갈 게 따로 있지 이런 로비스트한테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국민들 생명이 달린 일에 넘어가면 어떡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묵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 7가지 중 하나인데요. 그 중 하나가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기 마련인데요.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때는 2가지를 고려하십시오.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자,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